안녕하세요. 오늘은 애니메이션 회사에서의 스토리 기획에 대해 알아볼게요. 저는 애니메이션 회사에 다니고 있고 따로 소설도 쓰고 있는 작가입니다. 애니메이션이 이제 어떻게 기획이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면은, 일단은 제일 먼저 누가 이걸 볼 것이냐,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은 좀 어린이들이 많이 보게끔 기획이 되고 만들어진다,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, 반대로 말하면은 좀 어른들이 볼만한 애니메이션이 없다, 이런 얘기도 또 되기도 하거든요. 근데 그게 맞기도 하지만, 최근에는 저는 어떤 어른들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도 이제 점점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, 이런 기대를 좀 갖게 돼요.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좀 브래드 이발소라는 작품인데, 그거는 뭐 10분 정도 에피소드로 이렇게 시리즈로 계속 가는 거긴 하지만, 그 안에 내용이 취업준비생 얘기, 그리고 뭐 어느 한 자영업자의 뭐 분투기, 그리고 다른 경쟁 또 가게와의 뭐 자리싸움,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른들도 또 공감을 할 수 있고, 또 실제로 그거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린이들도 좋아하지만 어른들도 많이 좋아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남녀노소, 그 다음에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도 좀 기획하기 나름이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것도 사전조사를 미리 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 작품을 기획할 때 이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해서 디저트를 좋아하는가 확인해봤더니 이 사람 저 사람 다 좋아한다고 하니까, 이게 보편성이 있다,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소재다 해서 이제 브래드 이발소라는 컨셉으로 이야기를 이제 만들게 된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누가 볼 것이냐, 이걸 또 기준해서 일단 영유아들이 또 볼만한 것, 그리고 어른들이 볼만한 것, 그리고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, 이렇게 좀 고려를 해서 어떤 지점에 딱 깃발을 꽂을지 그걸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재미죠. 재미인데 들었을 때, 봤을 때 이제 일단 웃기든지 아니면 뭐 확실한 감동이 있든지 어떤 의미가 있든지 어떤 종류든 재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서의 재미는 좀 창작자가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재미랑 완성된 결과물을 봤을 때 감상자들이 느끼는 재미랑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다 완성이 됐을 때 감상자들이 이걸 감상을 할 때 과연 재밌을 것인가, 어떤 재미가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고, 그게 만약에 좀 판단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가 있다면 동료들한테, 아니면 뭐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서 그런 것들을 자꾸 확인해 나가면서 재미를 놓치지 않게 좀 기획을 해야 좀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 재미라는 게 이야기 자체가 재밌어야 되는, 스토리 라인이 재밌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형식에서 오는 재미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라는 형식만이 가진 특징이 있고, 그것 때문에 가능한 어떤 재미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냥 슬랩스틱을 단순하게 예로 들면, 어떤 인물이 걸어가다가 엄청 많은 산더미 같은 물건들 아래 갑자기 막 깔린다. 그럼 이제 그 정도 깔리면 사실 이제 실제 물리법칙에 따르면 그 사람은 죽거든요, 사실은. 근데 그게 아니라 애니메이션 안에서는 그 상황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거고, 고층에서 떨어져도 다시 이제 일어나서 툭툭 털고 또 갈 수도 있는 거고, 이제 그런 요소들을 또, 이건 아주 좀 단적인 예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애니메이션만이 가진 그 형식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미도 분명히 있을 거다, 또 이런 생각이 들고,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적인 그런 설정을 어떻게 하냐, 인물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재미가 또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, 근데 아무튼 이런 재미가 좀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머천다이징이에요. 머천다이징. 그래서 결국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도 산업의 일부로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. 이제 매출을 발생시켜야 되는 회사 입장에서는. 근데 이 애니메이션을 다 만들어서 이걸로 뭘 이렇게 수익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키기는 좀 쉽지 않죠. 뭐 방송국에 뭐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 OTT에 판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, 뭐 미야자키 하야오 같은 거장이 아닌 이상 그것만으로 큰 돈을 또 벌거나 뭐 이렇게 수익을 내서 회사를 또 굴러가게끔 해서 다음 프로젝트를 또 할 수 있게끔, 그것만으로는 많이 힘들잖아요. 그래서 많이 하게 되는 게 이제 이런 머천다이징, 이 애니메이션 콘텐츠랑
어떻게 상품을 연결시켜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인가, 이제 이거를 처음 단계에서부터 이제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. 그래서 가장 또 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장난감이죠. 장난감을 처음에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요 안에서 장난감을 만들어서 이걸 같이 팔자. 이게 보통 이제 완구 회사랑 장난감 회사랑 같이 이렇게 기획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, 근데 만약에 장난감을 만들어 팔자 하고 나서 애니메이션을 다 만들고 나중에 장난감 회사를 붙여버리면 이게 좀 문제가 돼요. 왜냐면 우리가 다 만들어놨는데 현실적으로 이 장난감은 만들 수가 없는 형태다, 이런 결론이 나버리면 팔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같이 잡아나가고, 그 다음에 장난감도 트렌드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 트렌드에 맞게,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 트렌드를 좀 더 앞서 나가서 또 새로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기획도 또 같이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장난감 이런 기획을 또 같이 하고, 또봇이든 카봇 뭐 이런 거, 이건 이제 남아들이 많이 보는 작품이긴 하지만 여아들도 뭐 캐치 티니핑이나 미니특공대 같은 경우는 뭐 남아 여아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잘 보는 건데,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다 이제 완구를 나름대로 만들거든요. 그래서 그걸 같이 장난감도 만들고 해서 또 판매를 하고, 이제 장난감이랑 또 이제 하나가 이제 게임이에요. 게임을 같이 기획해서 만들어서 이제 즐길 수 있게끔 하는 건데, 게임도 뭐 지금 뭐 흔히 많이 알려진 게임은 뭐 포켓몬스터 이런 거 있잖아요. 그것도 사실 게임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애니메이션이 먼저 나오고, 그 다음에 이제 게임도 나오고, 그게 이제 워낙에 또 잘 되다 보니까 계속 나오는 거고, 지금에 이르기까지 또 새로운 종류의 게임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게임도 이제 같이 기획을 해서 만들 수 있다,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, 또 하나는 이제 과자나 음식 같은 거, 그런 거랑 이제 콜라보해서 이제 그 브레드 이발소, 아까 얘기했었던 브레드 이발소 같은 경우도 캐릭터들이 다 빵이다 보니까 뭐 식빵이니 뭐 머핀이니 이렇단 말이에요, 등장인물들이. 그렇다 보니까 그런 빵 만들기, 집에서 엄마랑 아이가 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런 키트 제품들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제품에 그 캐릭터들이 딱 들어가서 브레드 이발소 뭐 빵 만들기 키트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런 그 자체로 하나의 또 상품이 되는 거죠. 그래서 판매가 되기도 하고, 또 뭐 이 밖에도 뭐 머천다이징은 라이센스를 뭐 주는 대로 사실 뭐 연필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, 공책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, 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, 어쨌든 애니메이션을 기획할 때는 이런 머천다이징도 감안을 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좀 추려봤었던 거는 세 가지인 거예요. 그러니까 누가 볼 것이냐, 그 다음에 재미가 있냐, 그 다음에 이거를 상품 기획이랑 같이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어떤 요소가 있냐, 이제 이런 건데,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감안하면 되지 않을까,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머천다이징이랑 이제 어른들도 같이 포괄할 수 있다, 이런 것들이 머천다이징도 꼭 아동들한테만 그게 국한되는 시대는 또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장난감만 팔아야 된다, 뭐 애들이 쓰는 연필만 팔아야 된다,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저는 최근에 봤었던 거는 그 뽀로로에서 루피라는 캐릭터가 좀 잔망 루피라고 해서 많이 좀 재미있게 회자가 많이 됐잖아요. 근데 그걸로 해가지고 뭐 술 깨는 약을 만든다, 그러면 그거는 뭐 애들이 먹는 게 아니거든요.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걸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했을 때 저는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 애니메이션을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다, 이런 생각을 또 한편 하는 쪽이라서, 왜냐면 뭐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저출산 때문에 많이 좀 힘들고, 뭐 글로벌로 나가면 된다 하지만 글로벌로 나가는 건 또 나가는 거고, 그 다음에 또 지금 만드는 컨텐츠들이 아이들이 보는 컨텐츠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볼 수 있지만 어른들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컨텐츠로 결국에 가면 사실 나쁠 게 없잖아요. 글로벌로 그것도 갈 수 있는 거니까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상품들도 어른들한테 먹힐 만한 그런 요소들이 좀 있는 상품들로 같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, 이런 생각을 또 같이 합니다.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, 또 이건 스토리 문제긴 한데, 그러면은 또 아이들을 타깃으로 만드는 스토리랑 어른들 봤을 때 재미를 느낄 만한 스토리가 아무래도 조금 다를 거잖아요.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이야기를 만드는 게 좋다 생각하세요? 그러니까 그게 좀
어려운 지점이긴 하죠. 근데 저는 어떻게 작업하냐면 만약에 5살 정도 되는 아이가 만약에 컨텐츠를 본다 그러면은 그가 어떤 스토리의 라인을 따라가면서 그걸 뭐 이해하고 이런다기보단 그 감정의 흐름을 따라가는 정도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 순간 재미있고 그 순간 막 화가 나면 몰입되고 그 순간 누가 넘어져서 웃기면 몰입되고 해서 순간순간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야기를 사건들을 좀 논리적으로 이해한다기보다 그때 발생하는 감정들을 이해하는 식으로 이것들을 좀 이해하지 않을까.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5살 아이들이 보는 그런 컨텐츠는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, 그다음에 뭐 10살, 뭐 11살, 12살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 보는 컨텐츠다. 그러면 그때 아이들이 사실 인지 능력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거든요.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는 상태고 해서 웬만한 것들은 다 이해를 해요. 그래서 근데 다만 그들 세계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 위주로 이제 그거를 줬을 때 이해를 하는 거죠. 근데 그랬을 때 어쨌든 이때의 핵심은 얼마나 진짜 그들 세계 10살, 11살, 12살 아이들이 사는 그 세계, 뭐 학교면 학교, 학원이면 학원, 또 집에서의 어떤 그런 생활들 거기서 얼마나 일어날 법한 일을 보여주는가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공감이 될 만한 네. 그런 상황. 그렇죠. 그래서 근데 그거는 지금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기엔 한계가 전 있다고 봐요. 그래서 책상머리에 앉아서만 또 생각을 하면 제 어렸을 때랑은 지금은 또 다르니까 놓치는 부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컨텐츠를 한다고 했을 때는 좀 이렇게 발품을 많이 팔아서 인터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. 근데 이거는 좀 드라마가 강조되는 컨셉의 이야기가 이렇다는 거고 그렇지 않고 어떤 장르적으로 딱 틀이 규정된 어떤 이야기들이 또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어떤 아이들이 주인공이 돼서 특정한 되게 신비로운 능력을 갖게 되고 근데 그것과 대항할 수 있는 악당이 생겨서 그걸 이제 매번 보여줘야 되는 그런 형식으로 만약에 굴러간다. 그러면 사실 어떤 리얼함 그것과는 관계가 없잖아요. 딱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잖아요. 멋있게 변신하는 거 그리고 나중에 정말 통쾌하게 적을 무찌르는 거. 근데 그럴 때는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악당들을 또 등장시킬 것인가. 또 만약에 시즌이 다음 시즌으로 간다면 이전에서 못 보여줬던 주인공과 그 주변 인물들의 능력 그걸 좀 어떻게 또 새롭게 제시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또 고민을 또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면 드라마가 강조가 되는 거는 좀 리얼한 공감할 만한 상황인 거고 장르가 특정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면 좀 신선한 능력이라던가 그런 설정이 중요한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결국엔 비주얼이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. 비주얼적으로 얼마나 예를 들어서 시즌 1과 2가 있다고 했을 때 시즌 1에서는 그냥 멋있는 갑옷을 입고 나왔어요. 아니면 수트를 입고 나왔어요. 근데 거기서 뭐 똑같은 수트를 입고 나올 수도 있지만 조금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잖아요. 새로운 능력이 생길 수도 있고.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장단점이 있다고 보여져요.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많은 이제 되게 롱런하는 뭐 컨텐츠들 있잖아요. 뭐 도라에몽 같은 거, 그다음에 포켓몬스터 피카츄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캐릭터의 외형이나 어떤 모습이 변하질 않아요.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변하질 않기 때문에 한 번 좋아한 사람이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계속 좋아하는 게 가능해요. 근데 새로운 모습을 또 보여주겠답시고 그거를 바꾼다. 그러면 내가 좋아하던 게 아니네 하면서 이탈하는 현상이 또 발생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. 이제 뭐 기획에 따라서 매 이제 시즌마다 새로움을 첨가해서 가는 그런 기획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처음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코어를 지켜나가면서 1년이고 2년이고 뭐 10년이고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거 그런 거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